이강인은 매력적으로 축구하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리빙 레전드 JJ 오코차는 소속팀 후배가 된 이강인 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코차는 PSG 구단이 최근 서울 압구정동에 플래그십 스토어 출시를 결정하면서 홍보대사 성격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스포츠 서울을 비롯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강인과 관련한 얘기에 반가워했는데요. 구단 역사가 담긴 여러 기념품이 놓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건 한글로 새겨진 이강인의 유니폼입니다. 그는 이 얘기에 부럽다. 내가 선수일 때 이런 유니폼이 나왔으면 많이 팔렸을 것 같다면서 팀이 선수를 가족 일원처럼 느끼도록 얼마나 다가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정말 훌륭한 선수이다. 매력적으로 축구를 한다.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구를 한다. 팀에 큰 도움이 되고 팬이 좋아한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극찬했습니다. 오코차는 1990년대 중반 나이지리아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PSG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렸습니다. 4시즌간 84경기를 뛰면서 23골을 기록, 공격진을 이끌었습니다. 1998년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할 당시 1,400만 파운드 236억 9천만 원으로 아프리카 선수 최고 몸값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방한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는 더욱더 빛이 났는데요. 관계자는 PSG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국내에 준비하게 됐다. 국내 패션계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사운드샵 발란사와 특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나우지뉴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오코차는 10일 유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호나우지뉴가 아주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호나우지뉴는 브라질 리그 때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개인기를 화려하게 펼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그의 플레이의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때는 프랑스의 명가 PSG에 합류한 이후부터입니다. 첫 훈련 세션에 들어간 호나우지뉴는 나이지리아의 흑보석 오코차의 플레이를 보고 푹 빠지게 됩니다. 호나우지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었는데요. 오코차가 플라인 부분부터 다양한 개인기를 펼쳐 4명을 제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그의 플레이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오코차는 본능이 아닌 계산된 개인기를 펼쳤다라며 선배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첫 훈련이 끝나고 호나우지뉴는 곧 바로 오코차에게 가서 몇몇 개인기를 알려달라 했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코차는 사이드 지역에서 중앙 지역에서 상황별로 쓸 수 있는 개인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줬고 그리고 지금의 화려한 호나우지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만약 호나우지뉴가 오코차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는 외계인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프랑스 매체의 보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전드로 거듭나기 전 오코차도 축구 스타를 동경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에게 영감과 동기부여를 주려고 했다. 존경하는 선수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런 선수처럼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도전과 동기부여를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코차는 세계적인 명문 클럽인 PSG에 대한 자부심도 보였습니다. 그는 PSG는 팀에 대한 소속감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난 오래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PSG 일원으로 있다. PSG는 선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게 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또 한국 방문은 처음인데 큰 환대와 열정을 보여줘 감사하다면서 다음엔 혼자 놀러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고 웃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앙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고 평가받는 이강인이 개인 최고 몸값을 경신했습니다. 시장 가치를 책정하는 트랜스퍼마크트가 8일 업데이트한 프랑스 리그앙 선수 시장 가치에서 이강인은 2,500만 유로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20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가 오른 금액입니다. 지난 니스와 경기에서도 빛났는데요. 팀이 0대1로 끌려가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날 이강인은 평점 7.2점을 받았으며 태클 성공률 100%를 자랑했다. 또한 패스 성공률은 91%였으며 이번에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준수한 활약에 현지 팬들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PSG 팬들은 이강인을 선발로 써야 한다. 그는 이번 시즌 초반 최고의 PSG 선수다라는 등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강인의 가치는 이날 경기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총 7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니스전을 포함해 총 423분을 소화한 이강인은 90분당 3.6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으며 이 기록은 리그앙 1위, 유럽 5대 리그 선수 중에선 7위의 기록입니다. 이강인의 위에는 부카요 사카, 케빈 데 브라위너 등이 자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리그앙에서 키패스가 가장 많지만 이번 시즌 이강인은 어시스트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동료들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